오늘 소개할 사건은 남성분 사건인데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채무는 7,700만 원 정도 되셨고 최종적으로 인정받은 청산 가치는 4,190만 원 정도 되셨습니다. 월급은 190만 원 정도 받으셨고 미혼이셨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는 무엇인가? 남성인데 미혼인데 2030 세대다. 그러면 코인이나 토토 때문에 채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직 자녀도 없고 부양해야 될 가족도 없는데 채무가 발생했다 그러면 사행성 행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코인 토토보다는 과소비나 사치나 명품이나 성형이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자기 집이 없고 지인 집에 무상 거주하는 상태였거든요. 우리 채무자들 보면 자기 집이 없어서 친척이나 친구 집에 얹혀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법원이 만들어둔 기준을 보시면 채무자가 제3자가 제공하는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의 관계 그리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거주 인원수 그 제3자가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무상으로 집을 빌려준 이유 이런 것들을 소명해라.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하라. 이렇게 규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무상거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무상거주 확인서만 제출해주면 됩니다. 무상거주 같은 경우는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게 법원 입장에서 본질적으로 조사하고 싶은 것은 채무자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얼마 있는가. 그래서 그 재산을 꼼꼼히 확인해서 재산이 많으면 변제를 더 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거주 같은 경우는 제3자의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법원에서 별 관심이 없어요. 크게 조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집에 얹혀 살고 있다. 그것만 확인해주면 되는 것이고 무상거주가 예외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가짜 관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울회생법원이 유리할 것 같아서 서울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무상거주를 한다고 허위보고를 한다거나 내가 자식한테 집을 넘겨서 재산을 은닉해놓고 자식 집에 무상거주한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외에 내가 돈이 없어서 부모님 집이나 친척 집에 얹혀 사는 경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제금이 높은 사건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변제금이 높은 사건들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박이나 탕진이 많습니다. 파워볼, 토토, 바카라, 아니면 코인, 주식 이런 탕진성 사유가 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럼 법원은 어떻게 대처를 하냐? 생계비를 줄여서 변제금을 높여버리거나 아니면 변제 기간을 36개월 변제할 걸 60개월 변제 기간으로 늘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면 원래는 150만원 월급 받는 사람은 1인 생계비 125를 빼면 월 25만원을 변제하는 것이죠. 저 25만원을 매달 납부하는데 36개월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는 다 탕감받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법원에서 이 사람의 계좌 내역을 확인해보고 채무 사용처를 확인했는데 대부분이 도박, 탕진, 토토에 썼다. 그러면 생계비를 줄여버리는 것이죠. 150만원 빼기 125가 아니라 90만원만 빼버리는 겁니다. 생계비를 줄였으니까 당연히 변제금은 25가 아니라 60만원으로 늘어나겠죠. 저런 식으로 변제금을 더 내게 한다거나 아니면 변제 기간을 연장시켜버립니다. 25만원 36개월 납부하는 게 아니라 25만원을 60개월 납부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생계비를 감소하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제금이 높은 사건 두 번째 특징이 팔리지 않는 부동산 때문에 변제금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는 원래 안 팔렸고 그리고 최근에 고금리 기조가 들어오면서 멀쩡한 아파트도 안 팔리고 있죠. 우리 개인회생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청산 가치보다 변제금이 더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변제금을 내시잖아요. 이번 달에도 내고 다음 달에도 내고 그 다음 달에도 내고 이렇게 36번 변제금을 내신다고요. 그 변제금을 싹 합친 금액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청산 가치보다 커야 돼요. 저 청산 가치를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청산 가치가 높은 사람은 변제금도 더 높아지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팔리지 않은 아파트를 아파트가 팔리면 다행이에요. 아파트가 팔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놨는데 바로 팔리면 팔아가지고 담보대출 갚고 남는 돈으로 신용채무 변제하고 적당히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아파트를 내놨는데 팔리지 않는다거나 또는 가족들이 살아야 되니까 당장 팔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문제가 되죠. 아파트가 2억인데 담보대출이 1억 5천이 있다면 순자산 가치가 5천만 원 되잖아요. 그럼 저 5천만 원이 청산 가치에 들어온다고요. 그 청산 가치 5천만 원보다 36개월 동안 변제금이 더 커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 나누기 36개월 하면 적어도 매월 138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큰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월 소득이 190만 원인데 대부분이 도박 탕진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박 탕진했던 금액이 청산 가치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반영이 되면 이 사람은 청산 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재산이라고 적었는데 저게 청산 가치를 의미하거든요. 저 사람이 탕진했던 금액들이 전부 저 사람에게 청산 가치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으로 탕진하고 없는 돈인데, 주머니에 없는 돈인데 남아있다고 간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이 청산 가치에 들어오니까 저 사람은 최소한 저거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법원은 변제 기간도 60개월로 늘리고 생계비도 줄여버리니까 정말 할 수 있는 최대한 변제를 시키는 겁니다. 월급이 190만 원인데 저 사람 1인 생계비 109만 원만 빼서 월 80만 원 변제를 시키는 거죠. 1인 생계비는 저 당시에는 117만 원인데 117만 원 인정 다 안 해주고 109만 원만 인정하는 걸로 생계비를 줄였죠. 그 말인즉 변제금 더 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변제 기간도 36개월이 아니라 60개월로 늘려버렸죠. 그렇게 80만 원을 60개월 내면 총 4,800만 원 변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보셨지만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 4,700만 원 가량이 날리고 없는 돈이지만 남아있는 재산이라고 간주하고 청산가치에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 금액 이상 변제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계비를 줄이고 변제기간 늘려가지고 변제금을 늘려서 최종 변제금이 4,800만 원 나왔잖아요. 자기 재산보다 자기 청산가치보다 더 변제하게 법원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도박이나 탕진한 사람하고 청산가치가 큰 사람은 변제금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 채무 7,700만 원 중에 4,800만 원 정도를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제 다른 영상 보시면 변제율 뭐 5%, 10%, 12%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분은 변제율이 60% 이렇게 나왔죠. 이런 분은 원금의 60%를 변제하고 40%를 탕감받고 이자는 100%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려드리면 남성인데 미혼인데 2030이다. 이런 경우는 탕진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 중에도 사업상 채무나 생활비 채무가 있긴 한데 확률상 탕진이 좀 많습니다. 이분처럼 자기 집이나 자기 전셋집 없이 남의 집에 좀 얹혀 사는 무상거주도 개인일생이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변제금이 높은 사건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보셨던 것처럼 도박이나 탕진성 사유가 많고 아니면 팔리지 않는 집이 있다거나 또는 탕진한 금액이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돼서 재산 가치가 높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재산 가치보다 변제금이 더 많아야 되니까 이런 분들은 변제금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나 토토나 파워볼, 코인 같은 걸로 돈을 날리신 남성분들 그리고 팔리지 않는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참고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